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견 종독계입니다. 네, 오늘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 안 한다, 정말 오랫동안 우려먹고 있습니다. 지겹도록 우려먹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 잠시 해보도록 하죠. Let's go! 자, 오늘 CPI와 그리고 내일 PPI가 발표되는데, 3월에 CPI와 PPI가 어떤지 한번 보면, 3월에 CPI는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고, 그리고 예측치도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PPI도 보시면 PPI 역시 전월 대비 상승했고 예측치 대비 상승했습니다. CPI와 PPI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후퇴했고요.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시장이 크게 좋지 않았죠. 연초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3회 한다 아니면 무조건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미국의 M7 기업들의 주가가 승승장구하면서 비트코인 값도 연일 상승하면서 시장을 열강의 분위기로 만들었었죠. 그리고 4월 첫째 주 각종 고용 지표가 상당하게 많이 나왔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4월 1일 날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나왔는데 50 이상 나오면서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고, 그리고 전월치, 예측치 모두 다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기가 약하긴커녕 회복 국면이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당연히 후퇴했고요. 그리고 4월 2일에 있었던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도 한번 보시면 전월 대비 큰 차이가 없고요. 여전히 고용이 강하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4월 3일 날 ISM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그리고 서비스 PMI 보시면 전월 대비는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50 이상 나오면서 큰 차이 없고 미국 경제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에 있었던 실업률 그리고 평균 시간당 임금을 한번 보시면 실업률도 전월 대비 예측치 대비 큰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시간당 임금은 오히려 전월 대비 소폭 올랐습니다. 종합적으로 4월 첫째 주 고용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고 당장 6월에 금리 인하는 상당히 어렵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채 금리도 한번 보시면 국채 금리가 2년물, 10년물, 자 1월, 2월, 그리고 4월 쫙 트래킹을 해보면 오히려 4월에 1월 대비 많이 올랐고 2월 대비해서도 훨씬 올랐습니다. 지금 4월에 2년물이 4.7%대를 돌파했고 10년물 역시 4.3%대를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 기대가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국채 금리에서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기사를 한번 보시면 4월 첫째 주 이런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파월 그리고 연준이 얘기하는 걸 보면 당장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대를 보는 건 사실상 어렵겠고요. 당장 오늘 CPI와 내일 PPI가 나오는데 이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큰 이변은 없을 듯 합니다.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파월 역시 6월의 금리 인하 전망은 아니라는 뉘앙스고요. JP 모건 회장 이 사람은 좀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는데 8% 시나리오까지 얘기를 하고요. 8%까지 금리를 올려버리면 올해 11월에 미 대선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쪽 편인가요? 발언 보면 바이든을 박살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중요한 건 항상 JP 모건 회장 이 사람은 항상 말을 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맞은 적이 잘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 파월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자면 파월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 연은 총재는 금리를 너무 일찍 내리는 데 따르는 위험이 너무 늦게 내리는 데 따르는 위험보다 더 크다. 오히려 금리를 내리지 말자 이런 뉘앙스고요. 6월까지 사실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메리데일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지만 울퉁불퉁하다. 고용시장 강하다. 아까 제가 4월 지표 보여드렸죠.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경로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당연히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 횡보하면서 금리 인하가 정말 필요한 건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는 것이 현명하다. 로리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연준의 목표치 2%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추가로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결국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뭔가요? 6월에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올 연내에 금리 인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 하는 거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다시 입장을 완벽하게 바꿨습니다. 현재 패드워치 보시면 패드워치에 6월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본인들이 연초부터 연내 3회를 외치면서 기대하게 해놓고서 이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말라고 하고 또 지표가 나올 때마다 이분들은 태도를 확 바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치로만 항상 생각해야 되고요. 지금 올 11월에 미 대선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기우냐에 따라서 1회를 11월 전에 해서 현 정부에 힘을 줄지 아니면 지나서 연말에 할지 정치적 압박에서 과연 연준 파월이 제갈 길을 갈 수 있을 것인지도 한번 봐야 되겠고요. 무튼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대에 도달이 쉽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네, 유가 한번 보실게요. 유가도 보시면 70불까지 갔던 유가가 75불을 돌파하고 그리고 80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85불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살짝 눌리고 있고요. 유가가 지금 현재 90불까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유가가 다시 반등하고 국채금리도 다 반등, 그리고 유가가 중동 이슈로 계속 연일 상승하면서 금리 인하 얘기가 솔솔 나올 때 유가 올려버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다는 걱정감을 또 안겨주고요. 유가는 근원 CPI보다 헤드라인 CPI에 영향을 주는데 헤드라인 CPI가 2%대로 떨어지기는 아직까지 힘들다. 유가가 다시 70불까지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 힘들다 봐야 되겠고요. 이제 유가는 90불을 돌파해서 안착하는지, 안착하면 이제 95불, 100불까지 바라보게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 90불을 맞고 다시 떨어지면서 80불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70불까지 떨어지는지 이 부분이 체크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런 시나리오는 미국 경기 침체밖에 없는데 미국 경기가 강하다는 것은 앞선 지표들에서 보여줬고요. 미국 경제가 지금 침체가 오면 2008년 때보다 더 심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지금 달러가 풀린 양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달러가 확 풀리면서 점진적으로 증가했고 그리고 20년 때 코로나 때도 달러가 확 풀리면서 지금 달러 양이 상당하게 많이 풀렸습니다. 여기서 기축통화인 달러가 흔들리게 되면 미국의 날갯짓에 전 세계가 토네이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미국 역시 금리 인하를 확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탄탄하고요.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없고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도 역시 없습니다. 오늘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내일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큰 이변은 없겠지만 확인하고 그리고 국채금리 흐름, 파월 발언 등도 체크하면서 큰 틀에서 경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투표인데 투표 잘 하시고요. 힘든 자산 시장 살아남읍시다. 결국 견디는 자가 승자고요. 이상입니다. 그럼 안녕. 와이